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월 15일 오늘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부산 부전역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대전에 이어 서울까지 전국을 강행군하시면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부산역의 첫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다라며 실용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분간의 연설을 통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제 대통령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혼내는 것, 누군가의 과거를 뒤져서 벌을 주는 게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의 권한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윤석열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실용정치로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한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떠냐,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떠냐,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면 오로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 이 시대에 걸맞는 후보인지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윤석열도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들을 편갈랐다.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라며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교체로 심판하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보복하겠다는 말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유세 현장에는 여전히 이 태극기를 휘두르는 태극기 부대들이 동원된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라야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발표한 사법개혁 공약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둥, 말 안 들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둥, 사실상 검찰 제국을 선언한 데 이어서 그 공약 자료에 여성 혐오 표현인 오또케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심각한 논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날 공개한 이 사법개혁 공약 보도자료에는 공수처 경찰개혁 파트에서 오또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렀을 당시에 여성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또케라는 말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죄 현장에 나서지 않았던 이 여성 경찰관을 혐오하고 조롱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베들이나 쓰는 단어를 대선 후보의 공약 자료에 버젓이 올리는 클래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보는 공약집에 저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기는 이 검찰 제국 만들어서 확실하게 네 편 내 편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자들인데 저 정도면 애교인가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안에 이 김건희가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모양새입니다. 김건희는 어제 수행비서 1명을 대동하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나서 3시간가량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김 목사와 만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한다. 많은 위로를 받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의 이 같은 행보, 무속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는 콧방귀도 안 뀌면서 공식 활동을 하려는 김건희, 이제 머지않아서 그 표정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윤서방 미안해 또 걸렸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도 끝이 없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서 윤석열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해명에 나섰던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까지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는 동업자인 안 씨를 분당 신돈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와 관련해서 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해당 부분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이 됐다. 오히려 대법원은 장모 최 씨와 안 씨가 16만 평 부동산 투기의 동업 관계이므로 사기가 아니고 실제 대출을 받은 주체도 최 씨와 안 씨라고 분명히 확정을 했다. 당시 피고인과 최은수는 김모 씨를 통해 신한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해서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특혜 거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최은순이 매입한 16만 평의 토지 매매 대금이 40억 200만 원인데 매매 금액의 120%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데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 저축은행 대표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던 윤석열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처가의 범죄를 비유한 해명에 대해서 사죄를 해라. 허위 해명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자꾸 토론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1, 2차 토론 때는 대장동 의혹을 잔뜩 준비를 했으니 검사 출신이라고 나름 자신있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격당한 일만 남았으니 토론이 두려운 것입니다. 김건희는 무당색을 지우기 위해서 목사를 만나고 다니고 윤석열은 의혹을 피해서 토론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선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만이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